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주변 하중도 개발을 추진하다 빚더미에 오른 중도개발공사를 강원개발공사에 흡수시키는 통합계획에 대해 부실기업 통합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강원도가 정상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대신 갚아주는 중도개발공사의 빚 2,050억 원을 탕감해주겠다고 해 반드시 돌려받겠다던 김진태 도지사의 약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중도개발공사를 인수하는 강원도의 통합 추진안. 두 공기업 통합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춘천 하중도 개발사업에서 비롯됐습니다. 현재 중도개발공사 부채는 3,850억 원, 하지만 보유 자산은 1,813억 원뿐입니다. 법인 가치가 마이너스 2,037억 원으로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하중도 개발 사업을 강원개발공사에 맡기려는 게 강원도의 구상입니다. 지금 유적 박물관 등 극소수의 공사만 남아있기 때문에 GD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도개발공사가 진 빚을 해결해야 강원개발공사로 흡수 통합될 수 있습니다. 빚 정리가 안 되면 행안부의 통합 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빚 정리는 강원도 몫이 됐습니다. 강원도는 2022년 중도개발공사 대신 금융권에 갚은 2,050억 원을 사실상 탕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도민 혈세로 마련한 돈입니다. 22년 김진태 지사는 반드시 대의변제금을 회수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은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부실기업 통합 이전에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김진태 지사의 석고대죄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기업을 합치려면 빚 탕감과 추가 출자를 의회에서 승인해야 하는데 혹시 도민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둘 다 망할 것이다. 그런 게 가장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일부에서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원개발공사가 추진하는 9천억 규모 춘천 행정복합타운 개발 사업을 보류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도로에 쌓인 눈이 하루 이틀이면 치워지는 것과 달리 인도에 쌓인 눈은 녹을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 등의 낙상사고 위험이 높은데 올해는 관련 예산마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 외에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상가 입구에 여전히 눈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끄러지지 않으려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기지만 수시로 위험한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바로 앞 인도도 내린 눈이 얼어붙어 사람들은 이곳을 지날 때면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심스레 이동합니다. 또 다른 상가 밀집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역시나 눈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 미끄러운 곳이 수두룩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 이렇게 햇볕이 들지 않는 곳이면 빙판길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사실상 누구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겨울이 지날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다. 몇 주 사이에 눈이 자주 왔는데 제설이 이루어진 도로와 달리 인도는 여전히 빙판길인 곳이 많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집에서 나오는데 얼음 위에 살짝 눈이 깔리니까 이렇게 쭉 그냥 미끄러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에 눈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눈이 내린 지난 12일 하루 동안 강원도 소방본부에 접수된 낙상 신고는 8건. 신고되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낙상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으로 사망에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사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낙상 사고 위험이 높은 언덕길 등에 예산을 투입해 제설을 했지만 올해는 중단됐습니다. 강원도로부터 원주시의 인도제설 사업에 적용되는 예산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여러 사정상 올해는 인도제설을 하지 못했지만
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턴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인도제설은 결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태백시가 국책사업인 지하연구시설을 유치했습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현재 5천억 원이 넘지만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을 줄지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사업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원자력 연구원을 방문한 전국의 연구자 10여 명이 지하 처분 연구시설을 둘러봅니다. 연구 장비와 개발 시제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곳 연구시설엔 지난 한 해에만 70여 개 팀 1,700여 명이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2032년까지 태백시 철암동 일대 땅속 500m에 건설할 연구시설 면적은 지상 3만 6천 제곱미터, 지하 6만 제곱미터로 추정됩니다. 태백에 기숙사가 지어져 연구원 50여 명이 생활하고 홍보관도 만들어 관람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연구시설을 짓는 데에만 5,138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원자력 연구원 시설보다 40배 이상 많습니다. 이 중에서 4,748억 원은 지상시설과 지하시설 건설비이고요. 나머지 390억 원은 이제 건설과 병행해서 32년도까지 수행하는 중저심도 지질 데이터 확보 연구비입니다. 지하 연구시설이 다 지어진 뒤 각종 장비와 시스템 등을 갖추면 모두 1조 원가량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주체인 원자력환경공단은 전문기관 영역을 통해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3천억 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 경제기대 효과는 약 3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건설 단계에서는 지역업체 참여, 지역주민 고용, 외부 건설 인력 유입 등으로 해서 건설 과정에서 연인원 8천여 명이 동원될 것으로 추정했지만 실제 설계 용역이 끝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태백의 지하 연구시설은 수직갱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일각에서는 기계 장비가 아닌 인력이 많이 필요할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기숙사에서 살 예정인데다 가족들이 태백으로 와서 같이 생활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이제 주체는 사실 원자력환경공단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원자력환경공단과 원자력연구원하고 긴밀하게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죠. 사용 후 핵 연료를 취급하거나 발전소와 같은 시설이 아니어서 지원금이 지역에 따로 지급되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연구시설 수명이 20년 이어서 어떻게 경제 효과를 계속 이어갈지를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에 공항 내 버스 이동, 잦은 결항 등의 문제 해결 방안이 빠져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원주시가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여객 청사를 건립하면 현재 남측에 있는 탑승작을 신청사가 있는 북측으로 옮겨 탑승 수속 후 버스를 타고 다시 항공기를 타는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결항률을 낮추기 위해 공항공사와 제8 전투비행단, 항공사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서울 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기금 소진이 임박했다며 지원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구와 화천, 춘천과 홍천, 가평 등 5개 지역 주민들은 편도 기준 100원에서 최대 1,400원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업체 기부금 60억 원으로 마련된 이 기금의 잔액은 지난달 기준 6,800만 원으로 기금이 다 소진되면 사업이 종료됩니다. 삼척 지역 대표 민속축제인 정월 대보름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첫날인 오늘 오전에는 엑스포 광장에서 신목 모시기와 술비놀이가 열리며 오후에는 속닥 기 줄다리기와 새해 소망 길놀이, 개막식이 이어집니다. 또 오후 4시부터 엑스포 광장 특설 무대에서 MBC 가요베스트 녹화 방송이 진행돼 장윤정과 박현빈, 윤수연 등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둘째 날인 내일도 엑스포 광장에서 세시 풍속 체험과 조비농악, 대기줄다리기 등이 마련되며 삼척 해수욕장에서 망월놀이와 달집 태우기, 야간 횃불 기줄다리기가 열립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류인출 강원도 의원에 대해 공개회의에서 사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결정한 류 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통과시켜 다음 달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도록 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해 10월 원주시 단구동의 한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1km가량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75%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평가에서 강원도 교육청이 최하위 등급을 받자 전교조 강원지부가 교육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3년 연속 하위권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폐지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과의 소통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누리집 챗봇 도입과 강원교육 콜센터를 개통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며 미흡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남부권 5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립니다. 태백 상공회의소 강원 남부 지식재산센터는 오는 18일 정선군을 시작으로 20일 태백시와 삼척시, 24일 동해시와 강릉시에서 올해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강원 남부 지식센터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 발굴과 경영 컨설팅, 지식재산 출원 비용 지원 등에 대해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양희구 강원도 체육회장이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도전한 강원지자체 3곳에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양 회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빙상장 유치 도전장을 낸 춘천시와 원주시, 철원군이 협의해 후보지를 한 곳으로 단일화해야 강원도와 도체육회가 적극 지원에 나서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새 지자체장이 만나 후보지 단일화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겸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결정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민사 2부는 시설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인 조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